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도소와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최초 확진자들이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최초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교도소 직원이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가 6명, 상무지구 룸 소주방에서도 확진자 8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감염원에서 비롯된 줄 알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통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일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총 13테이블 가운데 확진자들은 4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교도소발 첫 확진자인 520번은 523번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유흥주 전발 첫 확진자인 528번은 536번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538번과 539번이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호프집 방문자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가 6명이고 이들의 접촉자 3명이 오늘 또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러 테이블에서 확진자들이 나온 만큼 지난달 29일부터 보름 동안 이 호프집을 방문한 시민들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경검체라든지 그 당시에 왔었던 그 손님들 출입자 명부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검사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반면에 아직까지 최초 감염원과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프집 전파가 시작된 지 11일이 지나서야 연결고리를 찾아내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536번의 유치원 자녀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원 원생과 교사 200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뿐 아니라 순천과 광양, 여수에서도 며칠째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에 이어 광양과 여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양 6명, 순천 2명, 여수 1명,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순천 은행 직원인 광주 517번 확진자발 감염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동부권에만 20명이 넘는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광양 31번, 32번, 33번 확진자는 제철소 협력업체 통근버스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연쇄 감염뿐만 아니라 광양 28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여수 18번 확진자, 순천 78번 확진자와 접촉한 광양 30번 확진자 등 도시별 교차 감염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전남 동부권 내 광범위 확산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0% 내외로 하루하루 누적되고 시군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순천시에 이어 비상이 걸린 광양시는 오늘, 여수시는 내일부터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기본 방역 수칙과 함께 이용 인원 제한 등 업종 특성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코로나 검사를 미루고 감기약을 복용해 전파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며 유증상자의 경우 병원에 가기 앞서 우선 보건소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광주 민중대회와 관련해 주최 측인 진보연대가 대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 지침에 협조하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중대회를 2주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강행할 경우 확진자가 나오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이용섭 시장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 일대가 그린에너지 ESS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ESS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그동안 전력 거래는 한국전력만 할 수 있었는데 특구 지정으로 별도의 사업자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광주 북구 첨단산업단지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한국전력만 할 수 있던 전력 거래를 별도의 사업자가 예외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구 안에서 태양광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전력을 ESS, 즉 전기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별도의 에너지 회사를 통해 주변 기업들에 되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별 태양광 발전 사업자나 전력 수요자인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과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 자유특구 지정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광주 북구 첨단산업단지에는 특구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전력이 저렴한 시기엔 싼 값으로 샀다가 전력이 비싼 시기에 되팔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변 기업들의 싼 값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전기 에너지를 비싸게 팔고 싸게 사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력을 팔고자 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주변에 들어서고 전력 거래를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공급망 사업도 발전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10년 뒤 1,400억의 매출과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ESS를 만드는 사업자, 또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만드는 그런 사업자들이 다수가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광주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뒤 향후 2년 동안 성과를 지켜보고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계획인데 규제자유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선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과 국비의 추가적인 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두 차례 공모가 무산돼 광주시가 세 번째 대표 공모에 나섰던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전라도닷컴 발행인이자 편집장인 황푼년 씨가 내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검토한 결과 황풍년 편집장을 대표이사로 낙점했다며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최종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내정자는 전남일보와 광주드림 기자를 거쳐 전라도닷컴을 발행하며 전라도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의 5.18 특집 토크멘터리 5월행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역방송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5월행은 배우 김의성 씨와 표창원 전 의원, 심용환 역사학자가 광주와 서울, 부산과 마산에서 만나는 5월을 소개하는 토크 형식의 다큐멘터리로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고립된 광주의 진실을 판어로 만들어 전 세계에 전파한 일본인 여류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계를 넘는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